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어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로리앙과 랭스의 경기입니다. 로리앙은 랭스를 상대로는 늘 상성에서 좋지 않았다. 압박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편이라서 로리앙이 수비에서의 미스나 역습에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직면을 했기 때문에 물론 랭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속공에 대한 대응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로리앙이 툴루즈만큼의 압박 능력이나 주도권을 잡아내는 면모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랭스는 지난 경기에서 GK의 실수와 속공 상황에서의 난조 등 경기력이 매우 좋지는 못했다. 그래도 후반에 2골을 기록했고 경기의 페이스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일 것. 일단 지난 경기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단단함과 압박에서의 견고함은 있는 팀이고 로리앙을 상대로도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로리앙의 공 마이너스 수를 모두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랭스가 괜찮은 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기본적으로 수비와 중원에서의 압박은 되는 편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고 로리앙이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상황에서 턴오버가 일어나면 수비적인 문제와 동시에 압박에 필요한 볼 방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했던 편이었다. 두 번째로 툴루즈와 낭트의 경기입니다. 툴루즈는 랭스를 이기기는 했지만 굉장히 내용이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3골을 넣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반전에 2골을 따라잡힌 것, 툴루즈의 고질병인 페이스 저하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결국 툴루즈의 압박이 어느 시점까지는 기세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양상이다. 결국 툴루즈의 페이스가 전반부터 흐트러진다는 점은 휴식기를 거치고도 보완이 덜 된 상황으로 봐야 할 듯. 낭트가 툴루즈를 상대로 초반에는 제법 수비적으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소유권을 찾아오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다만 모하메드 등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제법 많은 편이라서 툴루즈의 약점이 뚜렷한 시간대를 노리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으로 비벼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다. 오버 2.5와 무승부 정도를 생각해보겠다. 툴루즈가 결국 오버페이스 양상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 경기는 3골이 미리 터져서 살았지만 올 시즌 득점력에서 아주 큰 두각을 보여주는 양상은 아니다. 기세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낭트의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들에게 실점하는 시나리오가 나와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전망. 세 번째로 슈투트가르트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레버쿠젠에게 2-3으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에서 마냥 밀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라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력이 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을 극복하는 모습. 최근 라이피치히-프라이부르크- 레버쿠젠을 상대로 10골을 넣어버리는 모습. 마인츠를 상대로는 올 시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이전에도 꽤 강했는데 최근 전적이 3승2무로 매우 좋은 모습이다. 마인츠는 제법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 골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슈팅의 개수는 상당 부분 나오는 편이다. 유효 슈팅의 비중이 리그에서 가장 적은 상태다. 결국 공격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경우가 잦고 총체적인 수비 불안으로 이어지는 양상. 아시안컵에 다녀오면서 자리를 비운 이재성의 2골을 아무도 넘지를 못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듯하다. 상당히 마인츠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었고 공격에서도 기라시의 공백이 별로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다. 마인츠가 공격을 시도하는 횟수에 비해서 슈팅이 너무 부정확한 상황. 결국 공격권을 슈투트가르트에게 자주 내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마요르카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지공으로 라요의 압박을 돌파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무리퀴를 향한 직선적인 롱볼이라는 패턴이 전부일 것 같은 상태. 다만 라요와의 한 골 싸움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무리퀴가 상대의 약한 피지컬을 가지고 공중볼에 약한 선수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후술할 라요의 공격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요는 지난 경기에서도 20개가 넘는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을 하나밖에 넣지 못한 상황이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마요르카의 500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마요르카의 직선적인 공세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미 아틀레티코의 피지컬과 롱볼 위주 빌드업에 대량 실점의 패배를 당한 전적도 보여준 바 있었다. 역시 언더 2.5 양상이 유력하고 무승부와 마요르카 승리의 분산에서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요르카의 무리퀴를 제어하기에는 라요의 수비적인 피지컬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그나마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는 라요가 어느 팀을 만나도 되는 편이지만 결국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격력이 문제다. 이상으로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